2025년 9월,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부산의 밤을 감싸던 그날, 대한민국은 새로운 신화의 탄생을 목격했다. 부산 소향시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열린 트로트 신성 빈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 퍼스트 스토리, 메모리즈.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진심이 거대한 산을 움직이고 한 곡의 노래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뒤흔든 기적의 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남자, 신세계 그룹 정의선 부회장의 눈물이 있었다. 공연 시작 몇 시간 전, 무대 뒤 대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무대 감독은 초시계를 손에 쥔 채 핏발선 눈으로 동선을 체크했고, 음향 엔지니어는 마이크에 스치는 미세한 잡음 하나까지 잡아내려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날의 주인공, 빈에서는 작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첫 단독 콘서트라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했지만 그녀의 가슴을 더욱 요동치게 만든 것은 객석 한가운데 자리할 한 사람의 존재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신세계 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온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영광인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이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을 마주잡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관계자들은 분주하게 무전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무대 장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조명팀은 단 한 줄기의 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가장 완벽하게 그려낼 각도를 찾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리허설 현장에서 그녀는 샤미센 연주자와 호흡을 맞추며 하나하나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오늘은 반드시 모든 감정을 쏟아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무대다. 미스트로 3를 통해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수많은 무대를 거치며 성장한 그녀는 이제 더린 소녀가 아닌 아티스트로서 자신을 각인시키고 싶었다. 그 시각, 공연장 로비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VIP 라운지에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이들의 숨이 멎는 듯했다. 정의선 부회장이었다.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서도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가 객석에 앉는 순간 공연장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대기실의 빈에서는 매니저가 건네는 물 한 모금으로 타는 목을 축였다. 손끝은 차갑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마침내 마이크를 손에 쥔 순간 모든 두려움과 긴장은 사라지고 오직 무대와 관객만이 남았다. 객석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웅성거리던 소음이 완벽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무대 뒤 음악 감독의 손짓과 함께 마침내 거대한 막이 올랐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날카로우면서도 애절한 샤미센 선율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첫 곡 미라주 러브의 파격적인 편곡이었다. 트로트 공연의 전형성을 과감히 깨부순 이 시도는 오늘 무대가 단순한 흥행쇼가 아님을 선포하는 듯했다. 빈에서의 목소리가 얹히자 공연장은 다른 차원의 세계가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새벽의 서리처럼 차갑게, 때로는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게 홀 안을 휘감았다. 관객들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녀가 빚어내는 소리의 예술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아미새, 청춘고백, 선마을 선생님이 등 익숙한 명곡들이 그녀의 목소리로 재해석될 때마다 분위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다. VIP석의 정의선 부회장 역시 굳은 표정을 풀고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무표정 속에 숨겨져 있던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의 역사를 새로 쓴 운명의 무대가 시작되었다.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에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어린 빈에서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 서툰 글씨로 쓴 편지를 들고 있는 사진,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꼭 잡고 걷는 사진. 사진이 이어질 때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아버지가 직접 녹음한 편지가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 예서에게. 투박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이 공연장을 채우자 빈에서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노래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 세월을 함께 견뎌온 딸의 회한이 담긴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었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객석 VIP석에서 묵묵히 무대를 지켜보던 정의선 부회장이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자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한 기업의 총수이기 이전에 그 역시 한 사람의 아들이자 아버지였다. 노래가 끝나자 정의선 부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먼저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한 예술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한 사람의 기립박수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순식간에 공연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모든 관객이 약속이나 한 듯 일어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공연장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다. 이 역사적인 장면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실시간으로 전국에 타전되었다. 공연이 끝난 직후 온라인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빈에서 정의선 눈물, 재벌 회장의 기립박수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관련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뷰를 돌파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 경제 전문 매체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내놓았다. 신세계그룹, 젊은 예술가 지원을 위한 1000억대 프로젝트 긴급 편성. 기사에 따르면 정의선 부회장은 공연이 끝난 직후 심야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느꼈던 전율과 감동을 생생하게 전하며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예술이 가진 힘을 직접 목격했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위해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신세계 영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가칭의 출범을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신세계 내부 관계자는 회장님께서 빈에서 양과 같은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자본이나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다. 프로젝트 규모는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세계적인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가수의 진심이 담긴 무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의 경영 철학까지 움직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계의 이슈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문화예술 후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부산의 그 밤, 빈에서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잇는 달이었고 잊고 있던 가족의 사랑을 일깨우는 기억이었으며 마침내 한 기업의 미래 비전까지 바꾸어 놓은 거대한 울림이었다. 공연은 끝났지만 그날의 여운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빈에서의 목소리가 피워낸 작은 불꽃은 이제 1000억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그 위대한 서막은 바로 한 재벌 회장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에서 시작되었다.